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 네. 하천대유 게이트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도중에 유동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라고 언론은 네. 보도를 하고 있죠. 소위 말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 대리를 맡았고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람인데, 보면은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키맨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 이 대장동 의혹의 최대 종착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낙연 전 대표 후보 쪽에서 말하는 거와 그리고 뭐 언론 보도들, 지금 보도들을 보면, 물론 국민의힘 관련자들도 뭐 퇴직급으로 50억을 받고 뭐 하여튼 문제가 있는데, 결국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문제고요. 물론 다 진실이 규명돼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건 뭐 여도 야도 그런 의미가 아닌데, 결국에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 큰 원인 제공자로 이재명 지사를 이제 꼽는, 의심하는 그런 여론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를 소위 말해서 연결시키려면 이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어야지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한 검찰에서 어마어마한 논리를 하나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경제 공동체. 그런 관점에 봐서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유동규 씨가 이재명 전 지사의 측근이면 굉장히 이 의혹의 중심에는 이재명 지사가 있다라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의혹을 뭐 뒷받침하게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글쎄,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비판적 입장에서 보자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는 뭔가 이런 사적 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공적인 관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지위 계통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게 언제 생긴 겁니까? 이재명 시장 들어와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시장 들어와서 생겼다고 한다면 이 공사가 거기에 기획본부장까지 했던 사람. 이 사람 전직이 뭡니까? 출신이. 아파트 조합원 대표를 했다고 그렇게 아파트 조합원 아파트 재건축 조합. 재건축 조합.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갖다가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시키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친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걸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무슨 공채를 해가지고 이 안에서 내부 승진을 한 게 아니라 아니죠. 그냥 갔다 온 거죠. 외부 영입을 한 건데 이 대장동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중대한 이재명 시장, 당시 성남시장이 그렇게 신경 썼던 그 중대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그거를 갖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도하는 사람을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을 할 때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알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서는 상당히 측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걸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측근이 아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식으로 김종인이 내 멘토면 그런 멘토는 300명이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식으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사람들까지 측근이라고 한다면 측근이 미어 터질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 성남이죠. 그러니까 대장동 이 의혹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유동규 씨가 자기의 측근이 아니어야 돼요. 그럼 완전 자유로울 수 있죠. 물론 이걸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냐라는 거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거를 해주면서 돈을 받아 먹었다, 뭐를 했다, 이런 의혹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유동규 씨와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박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 딱 이름 들어봐도
드라마에서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만 본부장이잖아요. 대부분 기획본부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이 사장 대리를 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예. 2인자였다는 소리입니다. 2인자였던 거죠. 2인자였고 네. 성남시의 가장 대규모로 네. 진행된 개발 사업을 갖다가 이 사람이 주도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이 설계를 했는지 누가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사람을 이재명 지사가 몰랐을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이런 사람이 이재명 지사의 네. 측근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가 됐을 때 네. 또 경기도로 갔습니다. 경기 관광공사 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요번에 경기관광공사 네. 이번에 요번에 경기관광공사 사장, 그러니까 요번에 임명해서 네. 논란이 돼갖고 황교익. 예, 예. 그분,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굉장히 측근을 내려하는 것 같아요. 이 지사께서는. 네, 그러니까 뭐 또 황교익 그 이재명 지사 황교익 씨 관련해서 뭐 또 다른 얘기도 뭐 찌라시로 돌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근데 그걸 떠나서 네. 그 전에 또 경기 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경기 문화재단에 또 누가 있냐면 강원 씨라고 이 음악 평론가라고 해야 되나 문화 네. 평론가라고 해야 되나 네. 이 사람이 있는데 이 강원과 황교익이 옛날에 네. SBS 무슨 라디오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2015년도에 네. 그래서 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경기문화재단으로 강원 씨가 이사장으로 갔고 네. 이번에 또 이제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이 된 거였는데 네. 어쨌든 이 경기관광공사라는 거는 경기도지사가 내정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청문회 그렇죠. 하고 통과를 하면 네. 임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 측근 안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 내정을 할 정도라면 네. 그 임명을 하고 사장을 실제로 지냈다고 한다면 네. 그 전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측근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이제 이 유동규 씨의 밑에 있었던 정무 변호사가 회사를 하나 설립했는데 뭐 유원 홀딩스라고 유원 홀딩스. 그 유원이 뭐 유동규 넘버원을 줄여서 유원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정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동업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네. 유동규 씨와 동업 관계였다. 자기가 100% 주주를 갖고 있는 대표지만 유동규 씨가 동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동업 왜 동업을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많이 이제 볼 것이고, 이 사람이 만약에 동업을 하면서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약 수익을 얻었다면 이 수익의 방향, 어디로 갔었을까? 뭐 이런 거를 이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데 그 수익이 이재명 지사한테 직접 가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검찰이나 수사당국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글쎄 그 수익 그 자금의 흐름 이런 거는 뭐 좀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건 좀 그렇죠. 힘들었고 왜냐면 아직 뭐 구체적인 뭐가 그렇죠, 나온 게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동규라는 사람은 그 보니까 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됐을 때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또 뭐 건설부가 요게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측근을 안 칩니까? 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대선이나 어떤 큰 선거가 끝나면 측근이냐 아니냐가 어떤 데서 결정나냐면 청와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선 인수위에서 무슨 역할을 맡는지에 따라서 측근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가름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성남시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외부에서 데리고 온 사람인데 인수위원회에 들어갔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 뭐 저 성남도시개발공사 뭐 사장 본부장을 했고 사장 대리를 했고 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로 가니까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했고 이 관계를 갖다가 부인하는 게 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렇죠. 이런 입장일 텐데 이게 자금과 무관하게 어쨌든 요거에 아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걸 끊어야 된다 해서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은 이거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개를 갸웃거릴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까지 측근이 아니라고 주장할까? 왜냐하면 그 이재명 지사가 측근 잘 챙기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의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같은 지지하는 층에서는 굉장히 의리 있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는 정말 자기 사람만 씹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미 그 좀 꽤나 괜찮은 자리를 이제 2개나 했고 그리고 보니까 최근에 그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을 하는데 핸드폰을 밖에다 던졌다고 했는데 과거에 이재명 지사께서 어디서 강연회 하면서
혹시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핸드폰 절대 뺏기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언론에서는 그 조소 섞인 이제 기사를 쓰던데 말 잘 들었다. 이재명 지사의 말을 참 잘 들었다. 근데 뭐 이분이 측근인지 아닌지 그리고 측근인지 아닌지가 아마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게 이게 네. 30일 그 TV조선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 네. 거기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대장동 의혹과 연관됐으면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했더니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네. 관리하는 산하기관 직원이고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 그러니까 뭔가 그냥 내가 관리를 잘 못했다 네. 이런 어떤 도의적 책임, 네. 그다음에 어떤 일종의 나름대로의 사과 정도는 할 수 있다 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은 이 정도다. 그렇죠. 예. 이 정도다. 예. 그리고 사실 이 유동규 씨가 그 이제 동업을 하게 된 계기가 그 유원홀딩스랑 동업을 한 계기가 유동규 씨의 압박에 의해서 억지로 동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도 이제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은 정말 유동규 씨는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일반인 아무리 회사에서 같이 일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밖에 나와서 독립하는데 그걸 압박해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다. 뭐 그런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결론이 드러나겠죠. 글쎄, 근데 그 뭐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네. 그런 검찰 수사 이런 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네. 순조롭게 네. 뭐 벌써 핸드폰을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핸드폰 찾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핸드폰을 못 찾는 건지 안 찾는 건지. 찾았는데 네. 뭐 갖다부터 얘기를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지만 네. 아니 그렇게 무능하다고 지금 욕을 듣고 있는데 네. 좀 밝히든가. 아니 그 CCTV 얼른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재고 키노 포착해가지고 얼른 추적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주워 갔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거 그냥? 이게 사람들이 뭐 BBK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당장 어떤 그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와서 당장 4, 5년은 넘어갈 수 있을지언정 언젠가는 뭐 이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찌됐든 지금 유동규 씨가 과연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지 아닌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뭐 요 사건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 키가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뭐 대장동 이 특혜 개발 의혹 요거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 한번 취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